당신은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모였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난 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말은 짧아지고 눈빛에는 계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재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훨씬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쌓여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참아온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같은 상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형제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아프고 참으려고 할수록 더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거리감, 이 서운함, 내 서운함, 이 혼란,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이 관계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형제는 끝까지 함께 가고 어떤 형제는 결국 남이 되어버리는지 그 차이는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곳, 사람의 마음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순간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관계는 더 멀어지는 걸까? 나는 참고 또 참았는데 왜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걸까? 이 질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마지막 가족이고 마지막 울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조금 더 양보하려 하고 조금 더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눌러온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실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중간에서 분위기를 맞추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갈등을 피하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이건 깨지면 안 되는 관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조금 손해보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당신이 조금 더 참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작은 장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그 장부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장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립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부모님의 병원 문제, 장래 문제, 재산 문제, 집 정리 문제,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감정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만 해야 하지? 저 사람은 늘 빠졌잖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형제 때문에 힘든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힘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그 감정들이 지금 하나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이었고,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양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가족 맞나? 이 질문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오면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항상 내 편이라는 믿음, 형제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관계는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데 어떤 관계는 노력할수록 더 무너지는지, 그 차이는 당신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모르면 당신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더 노력하게 됩니다. 더 참게 됩니다.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아니라 왜 이 관계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이 관계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관계의 균열, 이 감정의 혼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도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계속 표면만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구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같은 집에서 자란 사람, 같은 부모를 공유한 사람, 어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당신은 자녀였고 형제도 자녀였습니다. 이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났든 누가 더 부족하든 부모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어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는 순간 부모라는 존재가 그 관계를 다시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가 떠나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대표가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배우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형제는 같은 편이 아니라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라는 말이 많았다면 이제는 우리 집, 우리 쪽이라는 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형제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기억의 장부입니다.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경험. 그때 내가 더 했는데, 그때 저 사람은 없었는데, 이 기억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장부를 펼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장부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특히 돈, 책임, 결정이 얽힌 순간 그때 사람은 기억을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사실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저장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기억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기억의 형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느끼고 자신이 더 많이 했다고 믿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각자 내가 더 했다고 믿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증명이 되고 주장이 되고 결국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비교가 있어도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나면 없었다. 그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학벌, 직업, 수입, 집, 배우자, 자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상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태도가 차가워지고 작은 실수도 공격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악의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요소가 들어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 관계는 형제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 순간 관계는 훨씬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편입니다. 자녀도 당신의 편입니다. 그들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집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더 해야 하지? 왜 우리가 손해봐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와의 대화는 감정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겹치는 순간 형제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터집니다. 내가 더 했잖아.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설명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납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의 통제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당신은 반드시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스스로 관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마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당신은 좋은 의도로도 관계를 더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았고 양보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관계는 더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잘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 관계를 무너뜨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대의 말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너는 늘 그랬어. 내가 더 했잖아. 왜 나만 해야 해? 이 말들은 그 순간에는 정당해 보입니다. 억울함이 담겨 있고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격은 반드시 반격을 부릅니다. 상대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도 똑같아. 네가 더 안 했잖아.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절대 해결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 순간은 말할 때가 아니라 멈출 때입니다. 말을 멈추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꺼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항상 네가 그랬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대화는 닫힙니다. 사람은 자신이 전부 부정당한다고 느끼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겉으로는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숨겨진 요구가 있습니다. 의무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강요를 받는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특히 형제 관계에서는 이 말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현실, 서로 다른 책임. 그 상황에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이해가 아니라 압박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내가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내 입장을 말하면 알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의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티기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5번째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만 안에서는 감정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폭발합니다. 그때의 말은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크게 무너집니다. 참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잘못된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준비된 폭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라고 하면 더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더 단단하게 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참고, 다시 맞추고, 다시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관계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앞으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강한 저항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저항을 포함한 진짜 해결 방법을 말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방법은 실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형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설명하려 했고, 참으려 했고, 맞추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더 지치지 않았습니까? 더 외롭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지만 강력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늦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의 말이 당신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입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반복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하는 말보다 속으로 하는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일 같은 말을 자신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남의 반응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느낌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반응이 바뀝니다. 그리고 반응이 바뀌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형제가 차갑게 말하는 장면, 당신이 상처받는 장면, 그 장면이 당신의 감정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형제가 말합니다. 조금 날카롭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용히 듣고 짧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켰다. 이 장면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명함입니다. 이 장면이 당신의 몸에 익숙해지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신은 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오해합니다.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로 경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결정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이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장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더 했다. 내가 더 참았다. 이 생각은 당신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종이에 쓰십시오. 하루에 10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적으십시오. 나는 이 장부를 내려놓는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형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돈, 이 부분도 반드시 규칙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즉시 결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기록을 남기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큰 갈등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대화 후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대화한 후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 감정은 지나간다. 나는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간단한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지는 것 아닌가? 이 목소리, 이게 바로 당신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핵심을 말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참아왔고 맞춰왔고 이해하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는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한 당신의 기대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형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해해 주길, 알아주길, 함께 해주길, 적어도 나만큼은 해주길. 이 기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내가 잘못 살았나?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이것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저럴 수 있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크게 상처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품격이라고.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기준입니다.
상대가 차갑게 말해도 내가 거칠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내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관계가 무너져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당신의 앞으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순간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압박합니다. 압박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로 내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형제 관계는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덜 기대하고 덜 집착하고 덜 흔들릴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안정됩니다. 혹은 멀어지더라도 덜 아프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형제는 부모가 떠난 뒤 남이 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형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 그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조금씩 내어주었고 평화를 위해 내 감정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있는가? 내 삶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내 기준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참함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당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능한 만큼만 관계를 하고 무너지지 않는 만큼만 가까이 하며 내 삶을 잃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참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책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도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중심에 두어도 됩니다.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형제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른다. 누군가가 차갑게 대해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몰아붙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을 당신의 마음에 남기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내리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